음향 시스템 설계 61번째 시간 시스템 설계 제안 및 시공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음향 시스템 설계 제안을 시작하려면 제안 요청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RFP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RFP는 보통은 설치될 시스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규격, 기능적인 규격, 성능, 설치 결과 평가 방법, 그리고 제안서에 포함될 내용, 순서, 제출 일정, 시연의 일정, 그리고 시연의 업체 발표, 선정 방법, 견적서는 어떻게 낼 것인지, 언제 낼 것인지, 부가세를 포함할 건지,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분들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엇을 하냐면 전문가 대리인을 계약해서 진행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총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전문가 대리인을 계약해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일반인이 진행하는 것이 업체랑 계약할 때, 계약하고 공사하고 진행할 때 유익한 일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계약하는 것 때문에 이 비용, 이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의 상승분이 전체 계약 금액을 낮추게 만들고요. 그리고 공사 품질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꼭 이 전문가 대리인을 내세워서 진행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제안 요청서가 들어오면 일단 제안서를 쓰겠죠, 업체에서.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안서 작성은 제안 요청서의 내용대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제안 요청서가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게 우리는 이렇게 제안을 해요 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제안 요청서대로 작성을 하지 않고 그 업체가 자기 순서대로 작성하는 업체는 제안서조차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데는 공사를 사용자 입장에서 진행할 리도 없습니다. 제안서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제안서 요청대로 작성해야 되고, 제안서에 포함될 내용, 배제될 내용을 요청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청의 순서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제안서조차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는 업체가 공사를 수요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 요청서에 의거된 내용대로 제안서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시뮬레이션 자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뮬레이션들의 자료들이 들어가면 X좌표, Y좌표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 표시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도 표시가 나오는데 이 최대값과 최소값, 예를 들면 85dB에서 140dB로 표시를 했으면 항상 스케일이 동일하게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는 75에서 130으로 하고 어디는 85에서 140으로 하고 이렇게 스케일이 왔다 갔다 하면 이런 거죠. 어디에는 130에 75로 하고 어디는 120에 65로 하고 어디는 140에 85로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으면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표가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항상 동일하게 작성한다, 시뮬레이션 할 때. 이렇게 해서 회사 소개, 일반 시방, 특기 시방, 도면, 견적, 장비 리스트, 사양서, 기타 결론의 결론까지 해서 제안서를 내게 됩니다. 제안서에는 웬만하면 견적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는 밀봉해서 별도로 제출해야 되고요. 실제로 견적 금액 때문에 제안서의 내용이 호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업체 입장이어도 마찬가지고 사용자 입장이어도 마찬가지고 견적서는 밀봉해서 받아서 일단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면은
제안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문서 파일로 제출하게 합니다. 제안서 플러스 견적서 플러스 도면인데 제안서와 도면은 같이 내되 견적서는 별도로 제출하게 만든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안서 내는 업체 중에 제안 PT를 진행하는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충실한 업체, 제안 요청서에 충실한 업체 3-4군데를 선정해서 진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제안 PT 시연회, 제안 PT와 시연회 시에 견적서를 밀봉해서 제출. 견적서는 언제 제출해요? 1차 제출할 때, 1차 서류 제출하는 여러 업체가 다 내는 서류 제출할 때 받는 게 아니라 그 제안서 중에 마음에 드는 제안서 업체 3-4군데, 요 3-4군데 업체에만 견적서를 밀봉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자, 뭐 총감독, 감리, 누가 되든 관리자는 시연회가 완료될 때까지 밀봉 상태를 유지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 PT 평가 점수 산정한 후에 견적서를 개봉한다는 것. 그러니까 제안 점수 평가할 때 견적서를 개봉하면 어떻게 돼요? 평가 점수에 견적 금액이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견적 금액은 밀봉해서 개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적 금액이 설계 제안 PT에 영향이 줄 수 없도록 해야 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우선 계약업체 선정해서 총감독 감리에게 계약 관련 협의 진행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PT와 시연회의 질과 견적 금액이 별도 점수로 매겨져서 계약 우선 업체, 우선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거기에 선정하고 총감독, 감리 또는 관리자가 이 계약 협의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계약은 총감독, 이 업체와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제한되어진 내용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협의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 추가해야 될 부분 협의하고 가격 조건에 맞춰서 가격 조건 어디에? 수요자 측, 사용자의 금액에 맞추어 최종 업체를 선정합니다. 1차 선정 업체가 계약 조건이 맞거나 협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2차 업체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감독 감리가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하면, 그러니까 총감독 업체가 선정한다기보다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협의를 하게 하고 협의에 합의가 되어지면 그 업체와 평가위원회 대표가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계약 내역서, 시공 설계 도면이 포함되어져야 되고요. 계약기간, 공사 일정들이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품이 대부분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1, 2주 내에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을 해야 되는 경우는 2달, 석 달이 되기도 하고요. 건물을 지면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6개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기간 일정들이 다 계약서에 표시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만들 때 계약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계약액의 보통 20% 또는 30%를 하고요.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4주, 2개월이면 8주, 또는 6개월이면 25주간 계약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중에 계약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끊고요. 그리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계약 금액의 10%, 경우에 따라서는 5%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에는 20%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액에 따라 계약액의 10%를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개월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되어지고 총 감독은 설계되어진 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총 감독의 역할은 RFP, 제안 요청서를 만드는 것부터 평가, 제안서 평가, 제안 PT 평가 또는 공사 계약 내용 확인,
공사대로 진행되는지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다 총감독이 해야 되는 부분의 일입니다. 총감독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 음향 부분 또는 영상 부분을 제대로 공사를 진행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요자가 교회라면 특별히 더 총감독을 전문가를 과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이제 시공이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시공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시공하다 보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총감독, 감리하고 업체가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업체 또는 사용자의 이유로 공사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감독과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총감독과 협의한다는 건 총감독이 결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수요자 측에서 변경이 필요하면 업체에 얘기해서 협의해야 되고, 업체 측에서 필요하다면 업체가 총감독에 얘기해서 수요자 측을 설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업체랑 수요자가 직접, 사용자가 직접 얘기를 하게 되면 싸움이 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감리를 중간에 세워서 감리한테 요청해서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면 이 변경된 내용을 진행하는데 금액이 얼마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다른 것으로 달라,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총감독은 사용자가 업체가 충돌 없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중재를 해야 합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총감독, 감리를 고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공사를 하거나 공사가 필요 없어서 삭제해야 될 경우에도 감독과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이, 계약 금액이 추가 금액 때문에 올라가거나 삭제한 공사 때문에 빠지거나 하는 것들을 체크하고 있다가 마지막 잔금 지불 시에 추가로 더 줘야 하거나 빼야 하거나를 협의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준공은 계약 내역서하고 시공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누가 확인을 해요? 감리가 확인해. 감리 또는 총감독, 관리자가 확인을 하죠. 그리고 공사의 마감은 완벽한지, 공사는 제대로 됐는데 마감을 엉망으로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마감이 깔끔하게 되었는지 확인도 누가 해요? 감리 또는 총감독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는, 시스템은 시운전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운전 보통 4주를 사용하고요. 시운전 기간 4주, 시운전 기간 4주에는 에러가 나기도 하고 제대로 동작하기도 하고 이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안정화 과정을 갖는다. 안정을 갖게 되고요. 이 시운전 기간에 시스템 튜닝도 진행하고 시운전 기간에 사용자 교육도 진행을 합니다. 또 총감독은 시운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 그래서 에러가 났는데 왜 에러가 나서 제대로 동작시키게 만드는 방법, 원인이 무엇이었고 결과가 어떻게 돼서 확인되어졌다, 제대로 동작돼서 100% 동작이 되어진다,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총감독은 또 뭐예요?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업체하고 사용자 모두에게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통보하고 중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주어야 해요. 그래서 계약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시운전 기간에 문제없이 또는 교육이 완료되면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잔금을 결제해 주게 됩니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마지막에 받고 나머지 잔금 10%든 20%든 남은 돈을 결제해 주게 되죠. 그리고 하자보증보험증권에 의해서 24개월 동안 시스템 하자의 AS가 무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개별 제품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서 12개월 무상보증이 되어지고요. 무상보증 이후에는, 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으로 AS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느 업체나 제대로 공사가 되어졌다면 유상 AS는 100%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일을 총감독 감리자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
이런 과정에 항상 총감독 관리자, 감리자를 계약해서 그로 하여금 업체와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감리자 비용이 적게 든다, 그 정도 비용을 아끼자고 전체적인 큰 금액의 공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보통 있습니다. 보통 감리 비용은 7%에서 금액이 적으면, 전체 계약 금액이 적으면 한 7% 정도에서 많으면 3% 정도 됩니다. 보통 5% 정도에서 계약이 되어져서 감리자가 전체 계약 금액에 대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 비하면 금액이 5%를 해서 한 2천만 원이 지불된다고 하여도 큰 아까운 돈이 되지 않고 전체적인 공사 금액이 다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향 시스템 설계 제안 시공 과정에서 그 업체가 됐던 사용자가 됐던 감리자가 중간에 끼어서 이런 과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다. 그리고 감리자가 없어도 내가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직접 뛰어들어서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직접 하시는 분은 음향이나 영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음향 시스템 설계 교재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제안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 표시된 내용 대신에 오늘 이 내용으로 수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음향 시스템 설계책은 오늘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디지털 오디오 설계 부분은 몇 주 후에 개요 수업부터 시작해서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의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다른 패턴으로 나왔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